자,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빌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매매 스타일이나 매매하는 거에 따라서 가벼운 소형주?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소형주를 매매하는 이유는 파동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빠르게 포인트 잡고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단기적인 아니면 단타 매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포지션 정리를 잘하면 상관없지만 근데 매매를 하다 보면은 물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흐름이 단단하거나 아니면 연속적으로 대세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들쑥날쑥 하다가 거래량이 한 번에 싹 말라버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팍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매하는데 난이도가 있고 이런 매매를 컨트롤하기 어렵다 보니까 잡주는 하는 게 아니다. 좀 욕하면서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저는 소형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편견은 없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저도 매매할 때 소형주도 하긴 합니다. 물론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넣고 큰 금액을 다루기에는 좀 애매한 게 있어요. 호가에서 물량을 다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하긴 하는데 그래도 비중을 조절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단한 종목의 느린 흐름과 가벼운 종목의 빠른 흐름 이 두 개는 저는 둘 다 약간 다른 종류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소형주 매매를 할 때 어떤 것부터 좀 알아두면 좋을지 그리고 파동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그냥 제가 느낀 것 토대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가벼운 소형주에서 물려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매매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쭉 빠져서 물렸다. 근데 실질적으로 고민이 드는 시점 그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데서 한번 들었다라고 쳐볼게요. 4,000원에서 매매를 하다가 한 3,500원 정도 10% 넘짓 되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상 뭔가를 어떻게 할 때 좀 애매한 시점에서 불안하거나 고민이 시작된다는 점 이거는 좀 인지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종류의 매매를 할 때는 포지션에 대한 정리 판단을 조금 빠르게 하든가 요 상황 속 안에서만 뭔가 행동을 했어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 큰 변동성을 이용해서 포지션 잡고 포지션 변화 주고 재정비하고 빠져나오고 이런 것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짧은 시간 텀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주는 그런 형태 이런 걸로 변화를 주던가 아니면은 이미 이걸 하려고 한 건데 안 된 거다 나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아예 시간을 더 주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안 좋으니까 지금 뭐 하기 되게 애매합니다. 여기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손절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손절 타이밍 다 지났기 때문에 할 의미도 없고 뭣도 없고 대응할 거였으면 빨리 했어야 되는데 가장 애매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짜증나니까 그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뭔가 하기에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얼마만큼 빠졌든 간에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나 안 좋은 변수가 생기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은 해야 됩니다. 짜증나고 이미 많이 빠졌고 그런 것도 아는데 그래도 대응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시간을 더 주는 게 계좌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더 실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 포인트 말했었는데 그게 시간을 차라리 더 주게 되면은 더 이제 짐 빼면서 짜증나게는 만들지만 이후에 이런 파동이 나와 주거든요. 그냥 갑자기 이거 툭 튀어나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동이 간간히 나오긴 합니다. 클럽에서는 훈련한 것 토대로 리밸런싱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포지션을 요 파동 안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매매했었던 사람도 충분히 이 안에서 최소한의 관리만 해주고서 이렇게 했었으면 여기서 해결이 되거든요. 이게 단순히 기도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야기했었던 포인트를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동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두면 좋으니까 그 이야기도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상황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소형주의 파동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변동성이 큰 장점이 있는 대신에 그대로 변동성이 큰 게 단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 주도했던 주도주라든가 아니면은 단단한 대형주 아니면은 좀 시가총액 큰 종목들 흔히 알고 있는 네임드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장대 양봉 세우게 되면은 빼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냥 되게 가볍게 깃털처럼 날아다니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유지해주죠. 그러면서 좀 묵직한 맛이 있는데 소형주는 말 그대로 묵직한 맛이 없는 게 소형주다.
그래서 오르는 것도 잘 오르지만 떨어지는 것도 잘 떨어집니다. 막 날아다니죠. 위로도 날아다니고 아래로도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매매할 때 두 가지 포인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거든요. 이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밸런싱 할 때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리밸런싱을 훈련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은 그 포인트에서 그대로 신규 매매를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그나마 제가 생각할 때 뭐라도 좀 기대감이 새롭게 형성되는 곳은 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물렸던 데랑 이제 만나는 데죠. 그리고 4,000원 단위 가격, 라운드 피겨 가격도 있고, 이쪽에서 뭔가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이 포인트 하나 좀 나오고요. 앞에 쪽은 제 기준에서는 글쎄요, 앞에서 물려 있었던 사람이 관리하고 있었을 땐 여기선 그냥 올라주네 땡큐 하면서 매도 하겠지만, 이 사이에 제가 신규 매수 한다? 글쎄, 이거는 저는 좀 조심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애매한 상승에서 소형주는 매매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다. 물론 다른 이슈나 그 순간에 호가가 엄청 탄탄하거나 아니면 어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특정 상황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테마탄 거죠. 그렇게 되면은 괜찮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파동이다, 이런 걸 기본으로 깔고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매매했던 거는 제가 얘기했던 것 토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앞두고서 어차피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시장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가볍게 대응해야지 생각을 하고는 있었고요. 요즘에 그렇죠, 좀 소형주 움직임이 많죠. 그래서 저는 소형주 움직임이 나올 때 할 수 있는 건 한다, 이런 생각으로 매매한 거지, 이 종목이 좋다 아니면 어떤 게 괜찮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었으니까 교육용으로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제공약도 안 했고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짧게 끝내고서 그냥 말았거든요. 돌파 자체는 좀 조심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가볍게 움직인 것도 있고,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단순 돌파를 하기에는 물음표가 좀 있어서 얼마만큼 확실하게 파동을 그리는지 봤고요. 그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이제 이후에 쭉 눌러주죠. 눌러주고 나서 여기서 연속 음봉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바로 꼬꾸라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간에 꺾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확실하게 많이 봤었던 종목이 아니면은 저는 공략할 때 끝까지 확인하고 털 수 있는 포인트에서 우수수수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한번 딱 브레이크 걸어주면서 거기서 파동 흔들림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고와 짧은 박스를 이용해서 매매를 딱 해주는 이런 형태의 매매도 종종 하거든요. 이건 포인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 이렇게 매매할 때는 뭐 스캘핑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은 매매하시면서 적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나마 저는 안 했지만 요 파동 흐름 안에서 제가 안 했지만 포인트 나와주는 거는 이쪽 박스죠. 여기 파동이 시작됐었던 요 곳에서 눌림목으로 해보면은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저는 일단 안 했습니다. 5장이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좀 안 했었고요. 여기서 했었으면은 위에 박스보다 조금 더 가볍지만 큰 파동으로 그냥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소형주기 때문에 이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 그리고 떨어지면은 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떨어질 때도 우수수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측면이 좀 들렸거든요, 얘기를 들으면서. 네.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봤어요. 만약에 이게 뭐 흥국화재 3,300원짜리 종목이 아니라 뭐 3만원짜리, 30만원짜리 종목, 코스피 200 뭐 그런 종목이었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시점에 이 앞에서 뭘 할 수 있었을까? 이건 소형주기 때문에 그런 거였을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앞에 일봉의 차트 모양이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앞에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3,000원 부근은 건너뛴 거였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네요. 일단 가정은 했지만 같은 상황이 아니라서 뭐라고 딱 확실하게 말은 못하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만약에 코스피 200 아니면 대형주다? 일단 이런 파동 흐름 자체가 나오기가 힘들죠. 거의 안 나오겠죠. 나오더라도 양봉 연속으로 나오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봉 3개로 쫙쫙쫙 뻗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똑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이 파동 모양 자체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뭐 바로 이제 어제 했었던 삼천당제약 같은 그런 강력한 호재가 있는 경우에는 또 순식간에 상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뭐 그런 식의 비슷한 좀 강한 수급이 동반됐는데, 근데 일봉 흐름상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고, 뭐랄까 지금처럼 이렇게 3,000원 구간처럼 앞에 뭐 매물대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뭔가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소형주와 뭐 대형주의 그냥 근본적인 차이기 때문에 그건 다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만약에 진짜로 대형주가 테마 타가지고 요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판단은 일봉에서 이제 상황을 먼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요. 일봉에서 제가 이쪽 사이에 3,500원? 여기도 그냥 돌파라면 돌파죠. 최근 이 박스에 대한 돌파 이렇게 나와주니까. 근데 이 돌파가 되게 막, 여기서는 꼭 참여해야 될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안 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별로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3,750원도 마찬가지였고요. 4,000원도 솔직히 막 되게 좋다는 아니지만 여기서 4,000원까지 한 번에 오게 되면은 그거는 그래도 파동이 여기서 걸려주면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거를 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 자체가 그랬었던 거고 중간에 올라탈 생각은 그냥 안 했던 것 같아요. 대형주라면은 앞에 일봉이나 상황을 좀 보고서 어떤 식으로 올랐는지 보고서 판단할 것 같아요. 단순히 대형주 소형주라서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요렇게 판단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정리를 하면 소형주이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파동의 흐름이 있었고 그 흐름 안에서 판단을 하신 거고요. 대형주라고 한다면 그 대형주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흐름이 또 이제 차이점이 보여지겠죠. 그럼 그 차이점과 그 종합적인 그 파동의 흐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당일의 뭐 수급 흐름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셨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 정리할 수 있겠네요. 코스닥 종목은 뭐 저도 많이 매매를 하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 조그마한 종목들로 단타를 치건 뭐 어떤 식으로 스윙을 하건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얘기가 많이 참고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 흐름상 이런 종목으로 물려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안 좋은 흐름을 보인 거는 사실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리밸런싱을 할 때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 그 얘기도 참고하셔서 어려운 그런 계좌 풀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힘들게 주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 드릴 테니까 유튜브 구독 알람 계속 해주시고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클럽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돈 벌면서 물린 것들 풀어내면서 그러면서 주식도 제대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우리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가입 안내 공지사항 링크를 걸어놓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유선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면서 그렇게 가입을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